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화가 많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너는 그렇다 그러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인정 안 되면 또라이거든요. 내가 참고 잘 견디고 내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 빵 하고 아주 압력이 세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성격이 다혈질이라 욱합니다. 이분은 글자 자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캘리그라피 자체가, 글씨 자체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느낌입니다. 상대방과의 싸움 또는 대화에서 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도 왕왕 질러요. 일단 펜글씨를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어디 계세요? 우리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강사님, 저는 제가 뭘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딱 주유하면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짐도 실어 나라요. 우리 남성분, 손 드신 분. 네네. 저는 30대 초반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 좋은 남자들만 왔어요? 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 직업이 휘트니스 센터 총괄 매니저인데, 네. 지금 강사님처럼 저도 무대에 서서 교육을 해주거나 세미나를 여는 경우도 있었는데, 되게 피곤한 일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 몸은 피곤한데 이 마음은 행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좀 그쪽을 좀 제 주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몸도 좋은데 목소리도 좋네. 아씨, 정말. 네, 아까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거짓된 목소리로, 그 아름답고 중후한 목소리로 나는 회원들의 몸을 다듬어주고 있다라고 하셨던 그분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접니다. 본인이 성격이 다혈질인 건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주위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솔직히? 솔직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인정 안 되면 또라이거든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너는 그렇다 그러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변화의 첫 단계가 인식하는 거래요. 내가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 내가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이 수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우인데, 나는 좀 이런 게 있어. 김창옥에게는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선생 역할을 했거든요. 30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막, 이런 것도 이게 원래 선성적으로 제가 이게 있어요. 좀 그게 좀 제가 이렇게 놀려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도 막 여자애들을 막 놀리고 그랬어요.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못하고 막 까불고 막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 오빠한테 쳐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막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이렇게 딱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압력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참고 잘 견디고 내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이 압력 스프링 빵이 한 번에 정의롭지 못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 빵 하고 아주 압력이 세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떤 종류로든 참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렸을 적에 집안의 분위기나 이런 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불합리하게 하시지?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서도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때리지? 내가 합리하다면 맞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데? 근데 그때는 내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불합리에 대한 나의 저항감이 막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또 그게 불합리한 상황을 딱 보면 그게 또 빵 하고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화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이렇게 Piacer d'amor più che un di solundura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Piacer d'amor 저는 제가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노래에 열이 많냐요? 그게 열정이기도 한데 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가 내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욱하는 게 생겼구나. 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아우,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게 더 곱하기 되거든요. 이 열 에너지가. 선생님이 욱하는 걸 이제 인식하셨고 인정하셨잖아요. 예. 그게 어디에서 영향을 받으셨는지는 좀 이해는 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지금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냥 거울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좀 약간 깨방정 떨 때도 있고 장난을 칠 때도 있는데 직업 특성상 그렇게 하면 좀 근엄해져야 되고 회원들을 케어하고 하고 또는 직원들 앞에서도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억누르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그래서 옆에 있는 와이프도 되게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재롱을 떨고 하면 좀 집에서 이제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막 덤블링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얘가 미쳤나? 미쳤나 이 새끼가? 예.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목소리가 성악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질서적이시거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약간은 목소리를 이렇게 누르시는 것도 있고.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 볼까요? 네, 이렇게 숭구리당당 숭당당 김수완모 거북이와 두루미 서세원의 고양이. 지금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 소리 누르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인식이 푸시하는 거거든요. 더 질서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원래 삶의 질서가 이미 다 잡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원래 삶을 질서롭게 살려고 하는 뇌의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허용해줘라. 실수를. 좀 모남을.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게 이렇게 한다고 직원에게 카리스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생기지 절대 말투나 말하는 걸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거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먹혀요.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는 어차피 내 사는 뒷모습을 보고 카리스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모습은 좀 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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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냐? 제가 보기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서로 그냥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상담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친구 대 친구로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청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으니까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너무 주입하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재미있고 공감이 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슬프면 같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경험의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창옥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 모든 걸 한국말로 쓰셨네요. 그런데 2022년 12월 말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쌤을 알게 됐습니다. 쌤 토킹하는 영상을 보고 빵빵 웃음 터지고 너무 힐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힐링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 모든 걸 한국 사람보다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2022년 12월 말에 유튜브를 봤어요. 네. 그럼 지금 한 달 안 됐다는 건데? 네, 이제 일주일 좀 됐죠. 일주일 전에 제가 봤어요. 그래요? 지난주, 예, 예. 그쵸. 지난주 오늘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하는 내용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았는 그분에게도 좀 통용되는 말입니까?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힐링이 되는데 저는 어디에서 힐링을 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또 받긴 하는데 전 처음에는 이 강연하는 게 저한테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긴 해요. 선생님이 오신 게 오늘 제 힐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의 힐링은 어디냐라고 할 때 당연히 선생님이 얘기하신 진심으로 오늘 선생님이 와주신 거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내가 우리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때로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힐링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한테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힐링은 이베이? 그 이베이에서 그 택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많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현행하는 물건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좀 다 빈티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도 앞에 꼭 빈티지라는 단어를 붙여요. 빈티지 볼펜, 뭐 빈티지 분무기, 뭐 빈티지 와이프, 빈티지 와이프래요. 빈티지 와이프. 오늘 오신 분은 빈티지 와이프예요? 아니면 현행 와이프예요? 빈티지? 빈티지는 아니시래요. 빈티지. 그래서 뭔가 빈티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취향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태어난 나라에 없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태어난 지역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살아온 내 환경, 이 밖에 내가 좋아하는 그게 사상이든 사고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을 좋아하면 답답한 사회일수록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뭐 이렇게 벨라냐? 얘는 그냥 벨라. 벨라. 제주도 사투리는 벨라진치룩 한다 그래, 그걸. 벨라진치룩. 사람이 이제 벨라 그냥 남들 먹는 거 먹고, 남들 입는 거 입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지 뭘 그렇게 그냥, 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최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때라고 생각해요. 자, 나는 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고유한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내 환경은 이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밖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베이를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인데 전 세계에 물건이 다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베이는 중고 물건이 많아요. 지금 이베이 유료 광고하는 것 같네요.
그냥 이베이는 월드 클래스 당근 마켓?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고나라?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빈티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쓰는 거. 에휴, 귀신 붙은 거 그거 왜 사? 누가 썼다가 뒤졌는지 알고? 군복이면 그거 죽은 사람 입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거보다는 남이 썼던 게 좀 좋아요. 시간이 잘 묻어난 거. 남이 잘 써서 시간이 묻어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물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취향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저는 언제 딱 좋아지는 거 같냐면 내가 딱 원하는 그 지점 거기에 있을 때 그때 전 되게 좋아요. 택배. 왜냐하면 사진으로 본 택배랑 실물로 본 택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개팅 이 여자랑 할래?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씨 이것들이 이거 사기 이 스노우로 찍어가지고 씨 아주 그냥 피부 겁나 좋게 막 나왔는데 실제 보니까 완전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 있잖아요. 아,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제 내가 그 원하던 게 딱 그거네. 아, 난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취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해외여행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해외여행 막 몇백만 원짜리 쓰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취향 여행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오마카세 20만 원짜리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어. 20만 원짜리 처먹고. 그럼 뭐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나의 취향이랑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간은 거대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 힐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기 전에도 택배 하나 받았어요. 만년필. 중고인데 제가 원하는 몸통은 민트, 대가리는 골드. 요즘은 그런 조합으로 만년필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만년필을 안 써도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때 힐링 되는 것 같아요. 네. 쉐쉐. 마지막으로 한 분. 오늘은 엄마 아빠 얘기가 많네요. 아빠랑 이야기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서 할 말을 못해요. 대화하기 전에 엄청 연습하고 가는데도 아빠랑 마주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안 울고 이야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손 들면 알려드릴게요. 아버지는 권위적이에요? 네, 남자다우신 아버지예요.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딱, 야, 뭐 이렇게 해. 이런 식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통 40살이 딸이 넘으면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기대를 딱 버려버리는데 지금도 그걸 갖고 있네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태산 같아가지고 아, 존경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한정적이니까 아빠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빠라고 하세요? 아빠예요. 아빠. 그럼 아빠한테 우리 저 카메라 보시고 아빠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 근데 아빠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이거는 신께 기도하는 거하고도 똑같은데 기도하면서 신을 만나려면 이건 제가 배운 꿀팁인데 첫 번째, 길게 하는 것보단 짧게. 두 번째, 화려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내가 보기에 멋없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신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말하거나 장황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신이나 자기 자신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화려하지 않게 좀 뭔가 허술하게, 길게보다는 짧게, 그래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요즘에 여러분 갱년기나 우울증이 시작되거나 공황장애가 시작됐다면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일단 푸시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정신과 약 먹으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이 말 믿고 억지로. 개수 정하고. 여성분들은 200개. 오전 200, 저녁 200. 스쿼트 300 치시고. 억지로 하세요. 저 갱년기 넘기는데 큰 도움 된 게 PT가 아니고요. 집에서 요가 매트 깔고 그냥 지방에 강연하러 가면 수건 깔고 푸시업 하는 거 100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약하다. 200개 해라. 저는 속으로 터진 입이라고 말을 쉽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개 해도 뒤지는데 지가 하는 거 아니라고 숫자를 막 올리네. 근데 200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00개 다 못하잖아요. 그럼 몇 개 하냐면요 100개는 하더라고요. 뇌를 속이는 것 같아요. 100개 하자고 하면 100개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200개로 잡으니까 이제 한 7, 80%는 200개 하고 못할 때는 100개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 컨디션 꽤 괜찮거든요. 200개씩 하고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것만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우리가 운동 시간을 지키면 그 운동 시간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뭔가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드시면 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좀 이렇게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억지로라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점 말에 무게감이 많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뭔가를 또 해보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살면서 제가 경험해서 조금 할 이야기가 생기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